조금 어렵죠, 그죠? 이쪽 파트가.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제가 이렇게 별표 3개 친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이게 3방식이 왜 평가니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천천히 그 620페이지로 가시면은, 620페이지 가시면 사례자료의 정상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제 이걸 보는데, 사례자료 정상화 작업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시지계면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사정보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사정보정, 사시지계에서 사정보정이라는 자체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은 보정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박스가 있긴 한데요. 일단 개념으로 가시면은 자, 어, 네 번째 줄 한번 밑줄 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사항이나 매매 조건에 대한 수정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시장사항이 아니라 시장사항이에요, 매매사항이야.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것이 시장사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시면 이제 사정 보정치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가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요게 그래서 이제 항상 사정에 대한 개입이 사례가 보통 우리가 보정이 되지만 대상이 보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세요. 이 상자가 그냥 오늘서부터 그냥 윗상자로 가세요. 그냥이다 윗상자다. 그럼 사례는 거래 사례죠. 그럼 아래 하자니까 아래나 거래나 사례나 비슷하잖아. 비슷하고 해요, 그냥 그죠? 그다음에 대사. 이렇게 오든 그냥 상자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다른 걸 맞춰요.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죠. 우세할 수 있고 마이너스 열세할 수 있고. 자, 그럼 이건 사례 우리 확인 예제 문제를 보는 게 좋아요. 오른쪽 가볼게요. 1번 갑니다. 천천히. 자, 사례 부동산이 매입자의 강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보다 몇 퍼센트가 저가로 거래됐어요. 그러면 대상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를 100으로 잡고 얘가 100에서 20을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80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아까 양가로 2번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죠. 그 시점 수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점 수정은 따라서 시지변 두 가지가 있는데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기억나실 때 100을 밑으로 놓고 125가 1.25 배웠잖아요. 이게 지수법이에요. 그래서 시점 수정치는 자, 시점 수정치는 그냥 따져요. 지수로 따져요. 지수 따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용어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거래 사례가 있었죠. 그럼 거래 사례가 과거의 거래 사례잖아요. 과거 거래 사례. 그럼 이걸 우리가 거래 시점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거래 시점. 그럼 거래 시점이 만약에 1년 전에 1억이라면 내가 구하는 게 대상 부동산이죠. 그럼 대상 가격이 얼마냐? 그럼 대상 가격은 그냥이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중요한데 자,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요렇게 이제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시점 수정시도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기준 시점이 올라가겠죠? 그럼 기준 시점에 물가 지수가 됐든 어떤 지수가 됐든 지수를 거래 시점으로 나눈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기도 하고요.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 시지변. 그래서 시점 수정 방법은 우리가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것은 자 볼게요. 만약에 자 갑니다. 토지가 사례가 1억이었대요. 1년 전에. 1년 전에 사례가 1억. 사례 토지가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럼 10%가 상승했다면 1억이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1억 1천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지가 하락이다 상승이다. 상승이고 R이라는 것은 이건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10%가 0.1이니까 1.1을 곱하는 거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냥요 변동률이에요. 변동률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 저자분이 2번을 보시면은 오른쪽 2번을 보세요. 2번을 보시면 사례부동산의 거래점에서
대상부동산의 기준시점까지의 평균 지가상률이 몇 퍼센트 상승했죠? 10% 상승했어요. 그런가요? 그럼 대상에서 10을 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 지금 2년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 그러면 1년에 10%면은 1.1이 되죠? 근데 만약에 20%면 1.2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이걸 일단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그럼 이건 110을 100으로 놨다는 건 몇 점 몇이에요? 1.1로 곱하라는 거죠. 얘기 좀 하세요. 근데 만약에 20%면 1.2가 되겠죠. 맞나요? 1이 붙고. 그 다음에, 그럼 아까 CG변이라는 건 어떻게 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CG변. 그럼 수점 수정하는 방법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밑에 파란 색깔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파란 색깔도 별표를 쳐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지용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인데, 비교법인데, 따라서 지계 종평.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계 종평. 그래서 종합적과 평점법은, 자,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니까, 자, 어려우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해요. 그래서 대상 아가씨와 사례 아가씨가 있으면은, 자, 집에서 TV를 신청하는 것은 요건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럼 종합적으로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편차가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심사위원들은 그냥요,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요. 그럼 정확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평점법이라는 종합적은 그냥 요 아가씨가 이 아가씨보다는 이제 코가 좀 오똑하다, 그럼 5% 우세하고 얘가 좀 다리가 짧다, 그럼 10% 열세하다는 건 그냥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점수를 매긴 게 낫습니까? 점수를 매긴 게 낫죠. 그럼 어떤 게 더 정확도가 높겠어요? 평점법이 높죠. 그냥 그렇게 가져가.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어? 강사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가르치려고. 종합적 비교법은 그냥 TV 보는 거야. 그냥 주관적이야.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례와 대상을 봤을 때 개인의 종합적으로 비교하죠. 그럼 포괄적이니까 계산은 간편하지만 그냥 주관이 개입돼. 주관이 개입되잖아요. 찾았습니까? 근데 평점법은 그냥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그럼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니까 더 정확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좌측에 그 파란 색깔이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이게 나와요. 별표 쳐보세요. 이게 나오는데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었죠. 동일수급권. 그럼 우리가 인근 지역과 무슨 지역이 있었어요?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동일수급권. 자, 그럼 다른 데 하면 헷갈리니까 일산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두역이죠. 그 마두역이 우리 학원 건물이 있잖아요. 학원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사례가 있는데 사례가 없어요. 왜냐합니까? 유사지역으로 가져옵니까? 그럼 유사지역이 만약에 전발산역이라고 있죠. 그럼 전발산역도 그 지역의 상업용지잖아요. 근데 상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봤을 때 갑니다. 자, 그냥입니까?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습니까? 자, 아까 평점법은 점수를 매겼죠. 그럼 지역마다 점수가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마두역과 전발산역 중에서 어디가 더 상권이 좋아요? 그냥 마두역이라 하자. 내가 이거하면 또 내가 욕먹어. 마두역이라고 해 그냥. 마두역이 100이고 얘가 80%, 20%가 좀 다른 요인이 적대요. 그럼 마두역이 더 상권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근데 100점 봤을 때 사람만 100점이에요? 대상도 100점이에요? 둘 다 100점이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80점입니까? 그럼 여기는 그냥요. 대상과 사례가 100점이 인근 지역이 똑같아요.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냥입니까? 100이라는 요인이 똑같습니까? 그럼 대상도 100이고 사례도 100이니까 100분의 100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 요인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사례가 그냥이에요. 유사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건 80점이죠. 그럼 내가 100이면 얘가 80점이니까 다르죠. 그럼 지역 요인을 이건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개별 요인은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 그래서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 비교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란색 하고 있는데 보고 있나? 사례부동산은 일단 무슨 수급권 내에 있어야 돼? 그럼 지역 요인과 개별을 모두 비교하는데 하지만 인근 지역은 같잖아. 100점 있잖아. 대상만 100점이야. 사례도 100점이야. 그럼 100분의 100은 1이죠. 동일함으로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요인만 한다? 개별 요인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사 지역은 그냥이에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좀 아껴놨던 데가 602페이지로 가보세요. 602페이지로 가시면은 602 가시면 거기에 유사 지역의 특징에 니을이 있나요? 니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가서는 못하는 게 지금 비교 방식을 하기 때문에 저랑 감정평가에서 비교 방식 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할게요. 사례부동산을 그냥입니까? 유사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대상이 100이고 사례가 80이었죠. 얘기해야 돼 이거. 그럼 그냥 해야 돼. 이건 비교해야 돼. 비교해야죠. 다르기 때문에 비교 과정이 필요하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시점을 우리가 어떨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때 100이 올라가고 사례가 80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거야. 다르니까. 그런데 사례부동산을 인근 지역 있어?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만 100이야. 사례도 100이야. 이거 1이지. 1을 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감정평가의 비교 방식 때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다시 갑니다. 요거 100점, 80점은 알겠어요? 대상이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사례가 내려가는 거고. 그럼 유사지역은 그냥요 달라요. 그러면 대상이 올라가고 100 올리고 사례를 80을 내려야겠죠. 그럼 이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곱해서. 맞습니까? 근데 인근 지역은 그냥요 점수가 똑같아요. 그럼 100분의 100이라는 것은 1이기 때문에 곱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산 때 하셔야지만 이해가 가시거든요. 이해 갔나요? 됐어요. 자, 내가 어디에다 흥분한다 했지? 페이지 620페이지 하다 했죠? 이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이제 621페이지 가시면은 62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3번과 4번 있죠? 별표 치세요. 무조건 뜹니다. 자, 갑니다.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 대상이 올라가죠.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은는이가라는 게 있어요. 자, 은는이가가 자 주어가 되고요. 뭐뭐 보다가 100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사례가 내려가죠. 그래서 플러스가 우세, 마이너스가 열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보다가 100이다. 그럼 내가 도와줘 볼게. 지금 3번 있어요. 자, 주어를 찾아보세요. 그냥입니까? 사례가 주어입니까? 사례가 주어죠. 자, 보세요. 지금 요거는 지역 요인인 게 헷갈린 게 지금 4번은 볼게요. 따라서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 이건 선명하죠. 그럼 따라서 보다가 100이다. 그러면 사례가 보다죠. 그럼 100으로 적으세요. 사례가 100이에요. 여러분들 사례가 100이요. 밑에가 100이에요. 대상이 조정이 되죠. 대상이 몇 퍼센트? 그럼 5%가 105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근데 3번은 헷갈린 게 이게 지역이거든요. 그럼 대상이 나옵니까? 부동산이 나옵니까? 지역이 나옵니까? 그 주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 2까지 있지. 그러면 사례가 주어가 되는 거야. 사례가 뭐보다? 대상보다. 그럼 대상이 속한 인근 지역보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대상보다라는 거지. 날 봐요. 내가 도와줘야 돼. 따뜻해. 보다가 100이다. 그럼 대상이 100이죠? 대상이 올라가죠? 그럼 사례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례가 몇 퍼센트? 20% 열세니까 빼라는 거죠. 80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에 안 놓여. 다음 페이지 가면 이게 기출문제예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확인 예제 문제라는 게 있죠. 자,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따로 사시지계면, 그 면적도 올려야겠죠? 이게 작년에 계산문제 나왔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그럼 갑니다. 자, 지금 비중가격을 구해라. 대상 면적이 지금 900이죠? 사례 면적이 얼마예요? 1000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그럼 얼마를 올려야 돼요? 잘 올리세요. 상을 올리세요. 사가 윗상자예요. 900 올리고 환장었어 정말. 그렇죠? 자, 사시지계면 사시지계면 기억하세요?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900이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갔어요? 0.99. 그 다음에 지금 사례부동산이 2억이죠? 2억에다가 정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사례부동산 보다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보다가 100이다. 그럼 사례가 100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여기 지금 뭐냐면,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 보다 보는 개별 요인을 보는 거거든요. 무슨 요인? 개별 요인. 그럼 보다가 사례가 100이죠. 누가 조정이 돼요? 대상은 은는이가가 조정이 되잖아요. 대상은 사례보다 몇 퍼센트? 10% 우세하니까 110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집가 변동률이 몇 퍼센트? 5%예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보통 지금 2년이 1년 이렇게 만약에 2년간 그럼 2승을 해야 되는데 아까 10%는 아까 몇 점 몇이었지? 1.1이었어요. 연습하셔야 돼 이거. 20%는 1.2 얘기할 때까지 간다. 30%는 난이도를 높여. 5%는 1.5라고? 1.5는 50%잖아. 5%는 1.0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4%는 얼마다? 1.04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10%는 몇 점 몇? 1.1. 왜냐면 1년이니까. 20%는 그죠? 그 다음에 4%는 1.04가 되죠. 이게 0.04가 나왔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빨리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5% 나오니까 얼마야? 다 합격하겠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률은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억에다가 1.1, 1.05, 0.9 하면 2억 790만원 나와요.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 지금. 정답은 2번이고.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자, 이건 토지죠, 토지. 근데 토지인데, 자, 이게 산식이 좀 달라요. 아까랑 보세요. 자,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은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원래는 거래사례였어요. 무슨 사례였다? 거래사례인데 사례가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뀐 게, 자, 옛날에는 무슨 사례였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로 바뀌어요. 이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자, 토지가 개별성이라는 거 아시죠? 개별성 때문에 같다, 토지가 다 달라요. 3천만 필지가 있죠. 그럼 토지마다 다르죠? 그럼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을까? 그럼 개별 토지를 매겨야 되는데, 그럼 그냥이야 거래 사례가 있어. 근데 거래 사례가 신뢰성이 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만 페이지의 표준지를 감정평가서에 선정하라 그래요. 맞나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쉬워요? 어려워? 개별성 때문에. 얘기해봐요. 개별성 배웠잖아요. 그러면 평가사가 이 표준지를 그냥 해야 돼요? 산정을 해야 돼요. 산정을 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죠. 그러면 그 산정한 가격을, 자,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얘도 그냥이다? 비교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에요.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토지 가액을 구할 때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잡아봐. 여러분들 이따가 공시지가를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 이건 그냥이야 평가사가 매겼어. 그러면 그냥 매겨? 정상적으로 매겨. 그럼 따라서 적정 가격.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돼도 사정 보정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사시지계면이었지. 얘기해봐요. 사정보증이 빠져요. 무슨 보증이 빠진다? 그럼 사정보증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정보증을 안 한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냥요 평가사가 매겨놨어요. 그럼 그냥요 정상적이에요. 그럼 사정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이다 시점은 다르다. 다를 수 있죠. 시점은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도 다를 수도 있죠. 개별 요인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면적이 들어갔죠. 공시가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저자분의 의 파란 색깔 있어요? 무슨 지를 갖고 따지죠? 표준지예요. 그래서 표준지가 비교 표준지를 갖고 따지죠. 공시가 기준으로 한다. 그럼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내가 사정 보정 빠진다 그랬지. 그럼 무슨 수정을 해?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만 비교하자는 거죠. 그 밖에 요인 보정. 그렇죠? 그래서 밑에 가입 구할 때 사정 보정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먼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겠지? 그럼 동그라미 쳐봐요. 시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지,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그 있어요? 그 다음에 시지 개그. 아까 사시지계면하고 틀리죠? 사정 보정하고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규칙에서. 그런가요? 그럼 밑에 평가 절차라는 게 있어요? 평가 절차. 찾았습니까? 먼저 그냥입니까?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됩니까? 유사 지역에서 가야 될까요? 인근 지역에서 봐야 될까요? 표준지 선정하고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사항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했죠? 근데 인근 지역에 만약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는 그냥입니까? 유사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유사 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점 수정을 한다 그랬죠? 국회법에서 국장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와 같은 용도 지역의 집값을 적용하는 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같은 용도 지역의 집값을 적용하는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고 판단할 때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집값 변동률 넘겨보세요. 어떤 게 나왔냐면 자, 그 집값 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집값 변동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란 색깔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그럼 집값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통계청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이게 통계청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자예요,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소비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생산자를 다 소비자로 생산자가 소비자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생산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쉬는 시간 우리가 자 좌측에 보시면 기출 체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커닝하면서 왜 틀는지 한번 보세요. 커닝하면서. 자, 제가 통계청이 맞아요? 한국은행이 맞아요? 소비자가 맞습니까? 생산자가 맞습니까? 그것만 고쳐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줄에 통계청을 뭐로 고쳐요? 한국은행. 소비자를 다 생산자로 고치시면 됩니다. 찾았습니까? 낼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냈어. 그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사시지계 그. 지가 뭐야? 지용용이. 걔가, 그가, 그 밖에 요인 보죠. 이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는 제가 한눈에 보이게끔 해놨는데, 똑같은데, 프린트 첫 번째 보시면은,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간다. 프린트 첫 페이지 오니까 찾으셨어요?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간다. 거래사로 가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요.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공시지가기준법은 무슨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 표준지. 여기 사정보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밑에 따보세요. CG 개그. 그러면 비교 표준 선정에서 CG 개그라는 게 있죠? 그게 순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1번. 비교 표준지는 인근 지역 혹은 동일수권의 유사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죠. 자, 시점 수익이 집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통계청입니까? 한국은행입니까? 소비자예요? 생산자예요? 3번과 4번을 연결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봐봐. 원래는 그냥 했어요. 거래사례였어요. 근데 거래사례가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자, 지금 프린트 보고 계세요?
해당 지역에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있죠. 존재한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거래 사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 적정한 실거래가가 도시는 빨리 바뀌죠. 몇 년이네? 3년. 그 밖에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점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어디 있었냐면 넘기시면은 623페이지를 가시면은 거기에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1번 감정평가업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에 불가하거나 매우 곤란할 때는 적정한 실거래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정한 실거래가 밑에 두 번째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근 지역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해하셨죠? 그죠? 그걸 위주로 가시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넘기시면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요. 넘기시면은 624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계산 문제 하나가 있죠. 제가 풀어줄 테니까 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사시지계면에서 아까 사정보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사시지계금만 들어가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보시면 비교표준지라는 게 있나요? 거기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비교표준지가 돼요. 밑에 해설 보면서 좀 커닝해 봐요. 맞나요? 그 다음에 봐봐요. 지가 변동률이 5%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연습했죠? 몇 점이시죠? 1.05죠, 1.05. 했잖아, 아까.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야. 얼마라고? 1.05가 빨리 튀어나오셔야 돼요. 5% 하면. 그죠? 뭐 2년이다 3년 안 내거든, 얘네들이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105를 105로 안 한다는 거는 괜히 의미가 없어. 이 저점을 해주신 거는 우리가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5%는 몇 점 몇? 1.05로. 4%는 1.04로 빨리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역 요인이 그냥이야 인근 지역이야. 그러면 지역이 100분의 100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1인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뜻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 개별 요인을 해야겠죠. 사례가 올라가나요? 대상이 올라가나요? 대상이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럼 가볼게. 가로 조건이 있어. 가로 조건. 그럼 대상 토지가 주어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몇 퍼센트? 열세. 그럼 대상이 올라가죠? 대상이 95라는 얘기죠. 100이고. 이해 갔어요? 다음에 환경 조건.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환경 조건이 몇 퍼센트가 우세해야 돼. 그럼 여기가 120이 되죠? 그럼 밑에가 10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밑에 해설 보면 1.05를 곱해야겠죠? 0.95, 1.2 하면 그 239만 4천 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은 거는 여기 사정보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요거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무슨 지가다? 공시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 수익하는 법이라는 게 있죠?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펜 들어서 밑에 가시면 의의 있죠? 의의에다가 별표 3개. 그 의의 3개 나오고 미리 내가 해줄게. 이거는 힘들어. 이거 넘겨봐요. 넘기시면은 627페이지 가시면 거기 환원율이라는 단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식 있죠. 식. 수익 가격은 위에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죠. 그 환원율을 나눈다. 그것만 좀 가져가세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왜 가공기 유용수는 아시죠? 그것만 가져가시고 환원율은 제가 얘기하고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629로 가시면 4번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도 별표를 3개 치세요. 그죠? 그러면 제가 칠한 게 그냥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사이드 가셔야 된 게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다 100%를 하려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그 칠한 거 있었죠? 그 위주로 가는데 따라서 수익환원법. 그래서 다시 할게. 그래서 625페이지로 가보세요. 625로 가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볼게요. 수익 방식에서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파란 색깔 정의 보라 그랬죠? 그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가액. 그래서 우리가 수익 가격이라고 하죠. 가격은, 자, 수익은 현재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 생길 수 있죠. 그럼 제가 그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보통 순영업소득이라고 잘 나오거든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왜 가공기 유용순 아시죠? 요거 계산 방식이 나옵니다. 여기 무슨 율이라는 게 나오죠? 환원율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정의가 항상 그냥이 돼 과거야 장래야. 장래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이라는 자체는 또 우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미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자, 소득이 매년 똑같대요. 매년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한 해의 소득이고 여러 해의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오는 것은 환원한다 그래요. 뭐 한다 그런다? 환원. 이건 할인한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동산이 보통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을 쓰는데, 보통 삼성 사업 같은 게 많습니까? 지금 거의 여기가 상가입니까?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써요.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순수익이라는 임대료가 나올 수 있죠. 그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가격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따라서 수익을 가액으로 환원해달라.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제일 첫 번째에 그냥이 돼요. 장래가 나와줘야 돼요. 나와주고, 순수익은 그냥이 돼요. 환원한다 그래요. 미래연금은 할인한다고 하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가격을 구합니까? 가격을 구해요. 그래서 제가 파란 색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그럼 수익환원법이란 그냥이다 장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대는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미래연금이라는 게 있죠. 앞에 건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환원. 뒤에는요, 할인한다 그랬죠. 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 해 갖고 할인한다는 말을 써요. 할인이 가로쳐서 나왔거든요. 그건 임대료입니까? 당연히 가액입니까? 가액이죠. 자, 그 다음에 적용대상 및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 자, 적용대상은 상업용에 쓰이고, 재단이라는 건 다 수익환원법이었죠. 그다음 강업권, 건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기업가치, 그 다음에 기타 수익성이고, 특징 보시면 임대용만 있어요. 삼성 사업 기업용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걸 제일 많이 쓰죠?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씁니다. 그럼 장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게 가치였잖아요. 가장 논리적인 평가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수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물건을 새 거 드릴까요? 헌 거 드릴까요? 하면 새 거 달라고 하죠. 근데 오래된 부동산도 수익만 많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와 오래된 부동산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준으로. 그래서 오래된 부동산이라도 수익이 예상되면 그 가액이 높게 평가된다고 나와 있죠. 신규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불안전하게 되면 순수익과 환원율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밑에 소득접근법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요약집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626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다는 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순소득은 이제 유효총수익 영업비용 빼는데,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뭘 구하는 방법이죠? 순수익. 그래서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무슨 법이었어요? 직접법. 사례에서 가져오면 간접법. 잔여법이라는 게 있죠. 잔여법에 대한 의의만 가지면 되는데, 자, 잔여법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순수익. 그래서 우리가 순이익을 구하는 방법. 그럼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아까 여러분들 왜 배분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입니까? 복합부동산이었습니까? 그래도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그럼 전체가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면, 1억인다면 토지하고 건물의 순수익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런가요? 그러면 구하기 쉬운 걸 빼주는 게 좋죠. 건물의 순수익이 6천만 원이래요. 그럼 빼면 그냥입니까? 토지 순수익이 나옵니까? 토지 순수익이 나와요. 그럼 토지 순수익을 구했으니 토지가 남았죠? 그러면 4천만 원이 됐죠? 다음에 토지 잔여법.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건물을 뺀 거죠. 이해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토지 잔여법은 전체에서 뭘 빼서? 건물 빼서 토지가 남고, 건물은 전체에서 토지 빼서 건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잔여법. 그래서 옛날에 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자녀법 관련된 부동산 자녀법은 뭐 전체인데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릴 게 맨 밑에 가시면 환원율에 대한 것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셔요? 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계산 방식이, 자, 가공기 유용순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제가 다음 페이지 계산은 이제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시간이 또 공시지가가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순소득은 나중에, 뒤에 문제 나중에 푸실 때, 다음에 가공기 유용순. 그러면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 유용순이 만들었죠? 맞나요? 근데 가가 뭐야? 가는 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요? 공실 및 불량부채 나오면 기타 소득을 더해야겠죠? 더해서 유효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영업경비를 뺍니까? 그 순소득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얘기하세요. 그럼 만약에 얘가 6이고 얘가 3이면 얘가 얼마야? 아니 얘가 6이고 얘가 3이면 얘가 얼마야? 심각하네. 자, 그럼 볼게요. 위에가 내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야. 6을 3을 나누면 2가 되잖아. 미치겠네 정말. 그럼 얘 구해주고 얘 구해주면 얘를 구하라고 하죠. 맞나요? 근데 봐봐. 지금 연습게임 좀 할게. 자, 그러면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는 수익가격을 구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환원율을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유를? 그러면 지금 어머 컨닝 했겠다. 큰일 났다. 컨닝 했겠다. 그 얘는 얼마였지? 빨리 줄걸. 자, 그럼 얘를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밑은 나눈다. 그러면서 오빠 믿나? 오빠 믿나? 다른 아빠 믿지 마. 그럼 그냥 밑은 나눠야 돼. 그럼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죠? 얘를 얘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와 얘를 그냥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익 가격을 구하라고 할 수 있고 환원율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환원율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같지가 않죠. 그죠? 그럼 얘기해보세요.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토지는 상각이 된다, 상각이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은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환원율이 각각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래서 각각을 따라서 개별 환원율, 그럼 합치면 종합 환원율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이 환원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한다고 하거든요. 자본 회수율. 그래서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 이 감가상각률인데요. 감가상각률이고 얘가 이제 할인율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왜 별표 치고 고기만 하라 그랬죠. 그죠? 왜냐면 지금 배정은, 왜냐면 제가 지금 요 다음 시간에 공시지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가서 문제집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각각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본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용어가 봐봐. 내가 여기다가 1억을 투하했어. 따라서 투하 자본. 얼마를 투하했어? 자본이 들어갔네. 대답 해봐요. 그럼 이게 1억이 자본이죠? 그럼 수익률이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걸 무슨 수익률이라고 한다?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런가요? 1억을 넣어서 내가 수익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순수익이 나오겠죠. 순수익이 10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이게 순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이 가격을 구합니까? 가격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1억을 갖다가 구하는 것은 1000만원을 요거 10%로 나눠도 되죠. 판토마임 하는 것 같다. 나도 되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눈높이로 갈게요. 근데 요건 봐봐. 곱했어요? 나눴어요? 따라서 할인한다. 아까는 수익률이었거든요. 나눴을 때는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까지 가셨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봐서 그런 건 아니야. 미안해. 그래서 갔어요. 요까지 갔어요. 갔다고 해 그냥.
그래서 곱하면 수익률이고 나누면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얘기죠.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토지는 상각이 돼요. 아니, 건물은 상각이 돼요. 토지는요. 그래서 한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금도 안 되죠. 예금도 1억 넣으면 자본회수를 해요. 근데 건물은 그냥이다 감가가 된다. 되죠. 그걸 고려해서 하자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1억씩 들어가는 게 그냥이야 투하 자본. 잘하네. 자본. 알았어. 그냥이야 수익률이 있어. 진짜? 그럼 10%가 무슨 수익률?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 개론. 자, 그러면은, 그냥 애들 자본을 회수해야 돼요. 토지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죠. 건물은요? 없죠. 상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요게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을 얘는 회수할 수 있죠? 얘도 회수할 수 있죠? 얘는 감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률이 2%가 날라갔대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1억만 예금하면 그냥요 이자도 받아요. 안전하게 회수하죠. 1,0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됐어요. 감가가 됐죠. 그렇죠. 그럼 감가가 됐으니까 요 감가율만큼 2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그럼 1억이에요? 9,800만 원이야. 마음이 안 아파? 저도 아파요. 그럼 그냥 애들 고려를 해야 돼요. 뭘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고려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걸 고려하자는 얘기죠. 그럼 어떨까? 그럼 1,0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더 나와야 돼요. 200원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에? 그래서 이거를 2%를 율로 가면은 답세 자본 회수율. 난 2%더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2%를 더 가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이고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넓히지 마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학원에서 그런 거야. 교수님 몰라서 안 하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하나도 바쁜데. 그럼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그럼 제기해보세요.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얘가 5%, 얘가 5%면 토지는 그냥이다. 상각이 안 된다. 그럼 얘만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둘 다 고려합니까? 그럼 건물의 환원율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건물이 그냥입니까? 더 환원율이 높습니까? 상각률만큼 높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자본 수익률이 있어? 그다음에 투하 자본. 잘한다. 아까 1억을 투하했지? 수익률이 생겼죠? 이해했다 다음 넘어가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있나? 그럼 아까 2%만큼 감가가 상각됐죠? 그냥 자본 회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험률 따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봐봐.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남아있는 잔존연수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년분의 1이다. 그 다음에 20년분의 1이다. 50년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10분의 1은 0.1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10%씩 몇 년이면? 10년이면 자본회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20년분의 1은 몇 퍼센트가? 내가 해줄게요. 5% 나오죠. 5%씩 몇 년이면? 20년이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얘는 그냥입니까? 2%입니까? 50년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존연수분의 1로 감가상각을 하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환원율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개변율이 토지와 건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얘기 좀 해봐요. 같다, 다르다. 그럼 따라서 가중평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5%고 얘가 10%면 가격 구성비가 같겠어요? 가격 구성비가 다르겠어요? 다르죠. 만약에 얘가 1억이면은 얘가 80%면 얘가 20%가 되겠죠. 그다음에 곱해서 더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박스가 있죠. 그다음에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러면 토지 가격 구성 비율과 토지 개별을 곱하는 거예요. 그다음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4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시험 문제 최근에 4번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기본 안주가 중요하다 했어요? 메인이 중요하다 했어요? 다른 거 지금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여러분 해봤자 힘만 빠지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별표 3개 쳤어요? 자, 요거 합니다. 무슨 이유를 구하는 거죠? 환원율을 구하는 거예요. 체크하셨죠? 근데 지금 했던 게 뭐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630페이지로 가시면, 자, 63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지금 봐봐. 토지는 상각이 됐어요? 상각이 안 됐어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곱했죠?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갑니다. 자, 무슨 이유를 지금 구하는 거죠? 환원이유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가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원이유를 구해요. 환원이유를 찍찍. 자, 그럼 환원이유를 구하는데 환원이유를 구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환원이유를 구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환원이유를 구할 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자, 어때요? 이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죠? 5지선다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C조 12로 암기하시라고 했거든요. C조 12. 다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해요. 시장에서 가지고 와요. 산에서 가지고 오죠. 그죠? 맞나요? 시장 추출법. 자, 이겁니다.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 대상부동산인데, 자, 환원이유를 구해요.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못 구할 수도 있죠. 얘기해봐. 환원이율이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냥입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그냥이요. 가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면 어떤 평가사가 그냥이요. 밑에 환원이율을 구해놨어요. 그걸 써먹는 거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사례에서 가지고 옵니까? 사례에서 가져오죠. 지금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한 거예요. 거래 사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적용시키는 거죠. 629페이지는 보고 있나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지금 시장추출법은 동일수권에서 평가대상분과 재체 경쟁하게 있는 그냥입니까? 매매 사례부터 갖고 왔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 걸 써먹은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특징해 보시면 아까 사례로 했으니까 실질적이고 현실성이 있죠. 과거니까 조금 비교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게 있나요? 조성법은 자,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관적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아시죠? 알아야 되는데 투자론에서 배웠는데 투자론을 까먹었으니 어떻게 하나?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자, 무위험률이라는 건 은행 이자죠. 은행 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부동산은요. 위험하면 할증을 더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 할증률에 대한 위험 요소가 하나다, 굉장히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요소 구성법을 따라서 구성 요소,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서 더해 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평가사한테 막 꼬셔갖고 막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감사한 게 그냥이야 지읒 들어가. 얘도 지읒 들어가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지금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에다가 순수율이 은행 이자예요. 위험률을 가산해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건데 거기까지 좀 힘드니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C의 특징이 있죠. 제가 객관적이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죠? 지읒 들어가죠. 그죠? 왜 그런지는 절대 안 물어봐요. 그냥 지읒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나? 투자결합법은, 자, 보세요. 투자결합법은, 아까 물리적으로, 아직 아까 안 주었어. 토지는 상각이 돼, 상각이 안 돼. 건물은, 물리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 했죠? 그럼 분리가 가능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가져가는 거죠. 물리적 투자결합법 보고 계십니까? 그럼 소득을 창출할 때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별도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 쪽도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죠. 은행은 그냥입니까? 이자를 먹습니까? 이자 수익 먹고, 나는 지분 투자자라면 나는 임대료를 먹는 거죠. 그럼 그 요구하는 게 같아요? 달라? 다르다는 거죠. 지금 금융 쪽 투자결합법 있어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의 나에 대한 내 수익률과 은행의 수익률이 서로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르다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평균이에요? 가중 평균이에요? 자, 따르세요. 이건 아직 계산이 안 나왔어요. 따르세요.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그 만약에 지분 비율이 70%면 저당 비율이 몇 %겠어요? 30%가 되겠죠. 내가 100에서 빼라 그랬잖아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끝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르두법과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근데 많이 힘들어. 지금 봐봐. 여기까지 가서 이제 머릿속에 두시는데 잘 봐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수익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럼 수익이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많이 벌어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대상이 있고 사례가 있다면 이 대상이 이제 졸씨 아저씨가 있어. 졸씨 아저씨. 그 갑이라는 와이프가 있으면은 그러면 시장 출시법은 이 졸씨 아저씨한테 벌어오라는 거야? 옆집 아저씨만큼 벌어오라는 거야? 옆집 아저씨만큼 벌어오는 거지. 나도 초라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씨 아저씨는 위험해요. 맨날 월급 받으면 술 마시러 다니고 그 다음에 명품 사고 그래요. 그럼 그냥야 더 벌어라 그래. 그냥야 위험해. 그 위험한 게 그냥야 굉장히 구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 벌어라는 거지. 더 헷갈린가? 더 헷갈려? 미치겠네. 그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야 벌어오는 애들이 달라. 아이들은 아빠 얼마 벌어다 줘 이렇게 할 수 있고 와이프 벌어다 줄 수 있지. 야, 하지 마. 그럼 얘는 그냥야 옆집 아저씨. 조씨 아저씨 위험하시죠? 위험을 더해가는 거고. 투자결합법은 그냥야 다 벌어달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에루드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좀 끄집어낼게요. 에루드법은 누가 이겼을까? 어떻게 해줬어? 에루드니까. 그죠? 그래서 에루드는 감정평가사라고 적으세요. 감정평가사. 에루드가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자, 감정평가사는 의뢰인한테 수수료를 받죠. 그럼 이건 은행 입장이 아니라 차입자 입장이에요. 그럼 저당 투자자 입장이다, 지분 투자자 입장이다. 지분 투자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나중에 이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배우시거든요. 그럼 얘는 제가 저당 투자자 입장을 했어요, 지분 투자자 입장을 했어요. 지분 투자자 입장을 했죠. 그런가요? 네, 지분 투자 입장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그럼 에르도가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1959년 그 평가 전과 후를 완전히 바꿔냈어요. 자, 우리 가요계 1992년에 가요계를 바꾼 애가 누구와 아이들이에요. 안 나오고. 그 옛날 애들은 한해소득 갖고만 따졌어요. 그럼 한해소득이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죠. 그럼 그냥이다 매기간 소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대답해봐요 그냥. 매기간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가치가 상승 안 합니까? 상승할 수도 있습니까? 있죠. 인플레에 따라서. 근데 얘네들은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고려하는 게 낫습니까? 고려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지렛대효과라는 거 아시죠? 그럼 저당을 빌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애들은 저당과 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근데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1억이라면 만약에 지분이 8천만 원이고 저당이 만약에 2천만 원이라면 자 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원금이 상환됩니까? 자 그럼 지분이 원금을 상환한다는 원금 상환분이라고 들어보셨죠? 원금 상환분은 없어져요. 나중에 지분으로 환생되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저당을 8천만 원을 빌렸어요. 지분이 만약에 2천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돈을 갚았습니까? 갚았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8천이 만약에 2천을 원금상 빨면서 지분 형성분 뭐로 형성됐어요? 지분으로 형성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분 형성분을 고려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원래 그냥입니까? 저당이었습니까? 근데 지분으로 환생하셨죠. 자 갈게요. 얘가 원래 뭐였죠? 저당이었는데 뭐로 환생하셨죠? 그럼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네? 지분 형성 노미야 분이야. 분이라는 거죠. 그럼 지분 형성분을 고려 안 했다? 고려했다. 고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세전 현금 수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부채 서비스를 뺐죠. 그냥요, 저당은 고려했어요. 했죠. 근데 세금은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 다음에 따보세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세후라는 걸 따지는 게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세전이라는 것은 이 전은 재산세를 얘기해요. 영업소득세를 얘기해요. 영업소득세에 대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얘기해 볼게요. 가치가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고려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자, 저당을 고려하는 게 낫죠. 왜냐 봐봐. 들어봐요. 만약에 지금 갑돌이가 집에서 옛날부터 교육이 돈을 빌리지 말자가 가훈이에요. 돈 빌려? 안 빌려. 안 빌리죠. 재밌게 가자. 많이 힘들잖아 지금. 못 알아듣고. 자, 그럼 만약에 얘가 5억이에요. 그럼 지분이죠, 지분? 그럼 지분이 만약에 3억이라면 그냥입니까? 2억이 필요합니까? 그럼 저당을 고려해야 되죠. 그럼 돈을 빌리라는 얘기예요, 얘는요. 맞습니까? 얘는 빌려, 안 빌려. 가치가 상승하는 걸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얼마 있죠, 지금 얘가? 그럼 2억을 빌려야 되는데 안 빌리죠. 그러면 2억을 필요하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졸라매요. 나 정말 졸라매요. 졸라맸더니 2년 있다가 5억이다, 더 7억으로 올라간다. 7억으로 올라간다. 하면 그럼 그냥 또 졸라매. 졸라매. 9억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힘들다. 그럼 그냥 가치가 상승을 해. 상승하죠. 그럼 그냥 저당을 고려해야 돼. 얘 맞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는 누구 투자자 입장이죠? 지분 투자, 차입자 입장이에요. 맞나요? 그럼 저당소득과 지분소득을 환원해서 구하는 거죠. 그런 단어가 에르도법이 나와야 돼요. 지금 관심도 없죠? 자, 할게요. 에르도법 있어요? 그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다 고려한 거죠.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세전이고, 보유기간이 있으면 5년, 7년 있다 나중에 팔죠. 그 중요한 무슨 형성분? 지분 형성분. 가치 변화를 토대로 갖죠. 그런가요?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운영 보완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보유기간 동안 경제수명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 장사도요 계속 가야 돼요. 일정 기간 있으면 팔아야 돼요. 처분할 수도 있죠. 가치 상승하락을 고려했다는 거죠. 그러면 C, 얘는 누구 투자자 입장이죠?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럼 부동산 가치 상승 하락에 대한 평가의 주관이 좀 개입되고, 아까 제가 세전이라고 했죠. 그 세전의 세는 무슨 세? 영업소득세. 가치에 비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밑에 가시면은 부채감당법이 개털이야, 개텔이야? 개텔이 개텔. 그래서 우리가 은행 직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부채감당법은 개텔이라는 애가 감정평가사예요, 은행 직원이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좀 돈을 덜 빌려주고 하고 가치를 좀 내리려고 하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은행 입장입니까? 그러면 저당 투자자 입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 투자자 입장? 저당 투자자 입장.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냐면 밑에 환원율의 산식이 있죠. 그래서 자, 환원율을 봤을 때 따라해 보세요.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률. 은행은 부채 감당률이 높아야 돈을 빌려주죠. 은행 입장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 상수도 은행 입장이고, 저당 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있고, 대부 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네, 대부 비율, 돈 빌린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당 상수,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어떻게 오시냐? 자, 돈을 꼽았는데요, 안 갚아. 그럼 그냥이야 데려가서 돈을 받아. 그 익숙한 데 가서 받아야 되죠? 저 익숙한 데가 저기 있는 부대예요. 따라서 저부대 가서 받거든요. 저도 초라해. 따라서 저부대. 그러면 저가 뭐죠? 저당상수. 부채가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지금 거기 보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하지 마세요. 이건 요새 안 나오는 취지입니다. 체크하셨죠? 자,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 선다죠? 그럼 따라서 C조 12. 근데 이제 C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요소니까. 그럼 아까 조씨 아저씨 기억나시죠? 다시 따르면 조씨 12. 제가 어떤 반에 가갖고 송씨, 조씨 손 들어봐요. 12명이 손 들어요. 12가 12인지 알아야 돼요. 조씨가 12명 있어요. 요시 12.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각기 이제 그 오른쪽 문제를 풀겠는데요. 자, 시장실주법은 그냥입니까? 거래사례에서 가져갔습니까? 조성법은 그냥이에요. 이건 주관적이에요. 여러 가지 위험을 구성 요소를 분해했죠.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토지 건물과 금융적 저당 지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고. 자, 에루드는 저당 투자자입니까? 지분 투자자입니까? 따라서 LG전자.
이렇게 하는 거 하면 되고요. 부채는 저당 투자 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좀 도와드려 볼게요. 1번 있나요?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구성 요소, 요소 구성. 아까 요소 구성법 기억하시죠? 이게 조성법이에요. 그래서 분해해서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할지 더해가면서 자본환을 구하는 것은 투자결합법이에요, 조성법이에요. 요소 구성법이기도 하고요. 자, 아까 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3번이 정답이에요. 시장 추출은 내가 구했어요. 최근에 매매 사례부터 갖고 왔어요. 직접 자본환을 구했고요. 금융 쪽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쪽도 저당 투자의 요구수준과 지분사 요구수준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자본 환원율을 구한 조성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게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은 맞긴 많은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자본 환원율을 구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럼 따라서 간접적. 그 밑에 사례를 보세요. 아까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었죠. 간접법은 내가 구한 겁니까? 사례에서 가져온 겁니까? 가져간 거죠. 그럼 간접적으로 가져온 것은, 사례 부동산을 가져온 것은 시장 추출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이 정답이고, 자, 프린트물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 다 풀 수는 없고요. 거기 보시면은 딱 한 가지, 좀 전에 했던 6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6번. 요것만 하고 좀 찾다 가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저당투자 요구수가 지분수사에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데 착안하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주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됐으면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